네, 오늘 장 마감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다시 약보합권으로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현재 구간 0.85%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지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 이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감에 어떤 종목을 또 정리해야 될지, 사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종목별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OX 종목은요, 경동 도시가스입니다. 올 10월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올해는 안 춥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절주를 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갑자기 한 주 만에 확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한파 폭설 때문에 그런 계절 관련주 경동 도시가스가 또 눈에 띄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경동 도시가스 의견은 OX로 나뉘어졌는데 오늘 장중에 13% 넘게 오르다 현재는 6.5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12월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계속 이 도시가스 관련주를 보고 있었는데 또 네. 눈앞에서 놓쳐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동도시가스를 이제 주자로 뭐 한전,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여름이면 우리 냉방용품 관련주 상승하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면 이렇게 가스, 난방용품 관련주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절주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날씨 추워지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경동도시가스는 이제 울산 및 양산 일대를 공급 권역으로 해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제 가스를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4월, 5월, 7월 그리고 이제 10월 총 4차례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됐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천연가스와 유가 수입 단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스요금 인상 수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 전략도 조금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고배당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섹터의 조금 다른 종목들을 봤더니 이제 서울가스는 21년부터 상승 지속되고 있고 또 삼천리는 이제 조용히 22년 최근 상승 랠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가스주가 돋보일 때 이 경동도시가스의 상승폭이 가장 큰 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스주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삼천리를 뒤이을 주자가 경동도시가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O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 도시가스 의견 들어봤습니다. 반대로 백대윤 FA는 X를 주셨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저희 테마성으로 조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을 조금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테마는 좀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X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와 반면에서도 그래도 이제 도시가스 가격도 충분히 인상을 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LNG 가격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4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테마는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경동 도시가스 의견은 나뉘어졌는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F&F 홀딩스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아니 그렇게 좋다라고 했을 땐 주가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락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봐야 되나? 그날 이슈로 다룰까 고민만 하고 넘어갔던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건지 F&F 홀딩스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보죠. 5로 일치가 되는데 이 의견이 52주 신고가 경신에 대한 가능성입니까? 52주 신고가 경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O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한 16%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4,416억 정도이고요. 영업이익이 1,383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3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거리두기
경기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미용이나 패션이나 하는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SNS에서도 이제는 외부에서 조금 찍은 사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에 좀 춥지 않다. 올해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갑자기 온 한파에 사람들이 이제 겨울 옷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겨울 의복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아직까지도 이제 등산이나 스키나 하는 야외 활동에 의해서도 이제 꾸준하게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매출액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지금 최근 백지 시위로 인해서 코로나 자가 조치 완화 등 PCR 완화 등 방역 정책 완화가 조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의료 쪽 소비도 굉장히 좀 증가할 거라는 점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중에 FNF에 MLB라는 브랜드의 해외 판매 매출이 굉장히 지금 호조세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 매장 점포도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900개, 이제 1000개를 조금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되는 시점에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조금 추가적으로도 매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FNF 이제 자회사들 쪽에서도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NFT, 그다음 뭐 메타버스, 그다음 게임 등에서도 이제 자체 브랜드를 활용해서 이제 아이템을 계속 만들고 이걸로 사업을 조금 다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도 120일선을 조금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NF 홀딩스에는 두 분 모두 오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OX 종목 보도록 할게요. HLB가 상장일에 첫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HLB는 배당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배당을 한다는 그 의미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은지 HLB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여기서는 X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주는 건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죠. 네. 500만 주 규모의 이제 주식 배당 실시하면서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HLB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괜찮았습니다. 3분기 1,440억 원 매출 그리고 이제 353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과 흑자를 달성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이슈가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간암 치료제인 이 리보세라닙 이슈로 변동폭이 꽤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 9월에 57,500원 고점 터치 이후에 조금 계단식으로 계속 빠지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답게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별다른 이슈 없이 주가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거래량 또한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 3만 원대 바닥 다지면서 조금 추세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뭐 이제 이런 좋은 주식 배당이 조금 재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조금 큰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해서 네, 지금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는 두 분 모두 X라고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마감에 살 종목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백대윤 FE의 키워드는요. 대동소이하다. 요거는 뭐 대동일 것 같고요. 그렇죠? 요 K 감속기면은 뭐 최근에 뭐 SPG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열어보도록 하죠. 다 맞추셨네요. 네. 아 진짜 전문가네요. 대부분 일부러 안 보거든요. 이 마감에 산다 때는 제가 아는 것을 한번 맞춰보고 싶어서. 근데 대동소이는 너무 심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꼬아서 오겠습니다. 네네. 대동을 지금 봐야 되는 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대동 최근에 이제 곡물이나 식량, 안보, 이제 종자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안보가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거부할 수 없고 또 계속 이제 체킹을 해봐야 될 것이 이제 식량 안보 문제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꾸준하게 주목받는 산업이 바로 이제 농기계 산업입니다. 농기계 산업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한 연평균 5%대의
꾸준한 상승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조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지역에서는 이제 노동력 감소가 조금 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농기계 성장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정부에서 이제 뭐 귀농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 지원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요. 1차 산업을 굉장히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곡물 가격이 이제 가격이 좀 변동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선 곡물 가격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밀 수출 제한이 조금 있을 거다라는 하는 이슈 때문에 밀 가격,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협정이 조금 미뤄지고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곡물 가격이 조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런 이슈가 반발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곡물, 그다음 원자재, 그다음에 농기계 쪽으로도 가격 분출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지구적으로 지금 뭐 라니냐나 홍수나 가뭄이냐 이런 거에 대한 꾸준하게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단위 명젓당 얼만큼의 생산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얼만큼의 수확을 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북미 지역에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대농 같은 경우에서는 북미 지역의 생산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중에서는 이제 뭐 이항기, 콤바인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랙터는 이제 뒤에 어떤 거를 이제 부착하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제초가 되기도 하고 청소가 되기도 하고 뭐 잔디 깎기도 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있어서 지금 이제 트랙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큰 트랙터 중에서도 큰 트랙터가 아닌 소형 트랙터 쪽에서 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습관이 조금 다변화가 되면서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조금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소형 트랙터의 인기가 지금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쪽에서도 소형 트랙터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형 트랙터를 좀 구매하기에 자본력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소형 트랙터 쪽으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일본산, 한국산 트랙터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한국산 트랙터가 이제 품질 그리고 가격 대비 그리고 기능 대비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 쪽으로도 지금 대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동 모빌리티 사업, 그다음에 뭐 친환경 바이크 사업 등 굉장히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트랙터 쪽에서도 자율주행 지금 레벨을 좀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성장 가능성은 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해외 매출 비중도 지금 2020년도에 한 70% 이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3분기 매출액도 이제 3분기 누적 매출액도 1조 한 1,000억 원으로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2년 연속 매출도 1조 원을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지금 매수가는 지금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입니다. 소형 트랙터. 목표 주가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감속기와 SPG. 참 감속기 이야기를 매일같이 했던 SPG의 주가가 매일같이 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함께.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로봇 ETF가 나오고 나서 더 조용한 모양새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관심을 가져야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가져왔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짙어지는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리고 이제 주 4일 근무제 확산 기조 또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이제 제조업 기업에서는 이제 생산 라인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로봇을 활용한 이 생산 공정 자동화 수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자금 시장에 많이 돈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KT 등 이제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하면서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고 그래서 이제 로봇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로봇의 메커니즘이 인지 판단 구동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로봇의 움직임이 유연해지고 또 고도화될수록 이 구동부를 담당하는 모터와
감속기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의 구동부는 로봇 제조 원가의 7,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조금 로봇 섹터 중에서도 감속기 섹터는 좀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관심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제어용 모터와 그리고 감속기 부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진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이 미주 지역의 매출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고마진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이 일본과 유럽 쪽의 수출은 이제 전략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감속기 시장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오랫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 확대 그리고 이제 SPG는 자체적으로 감속기를 개발하면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생산 능력 확대가 조금 숫자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면은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매출 원가 통제 잘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매출 대비 이 판관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시장과 같이 조금 환율 변동성이 높고 고환율인 시기에는 이제 환 노출로 매출 성장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 성장과 함께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9월에 22,250원을 찍고 내려와서 조금 이제 다시 요즘 또 자리 잡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조금 관심이 덜해졌을 때 다시 관심을 좀 가져서 모아나가기에는 조금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곧 이어서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제 CES 2023에 좀 같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는 로봇 섹터가 조금 부각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 부각이 될 것 같지만 로봇 같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 목표 저가 19,200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SPG 이럴 때 다시 봐야 된다. 목표 주가는 19,200원, 손절가 16,000원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FTSE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텐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종목별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의 조금 특징적인 매수 종목으로는 한국전력이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전체 발행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됐다는 이슈로 지금 매수세가 풀이되고 있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채권 시장이 조금 얼어붙고 있어서 채권으로 유지되었던 이제 한전의 부채를 조금 해결하자는 움직임에 의해서 매수세가 나온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세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특징적인 매수 종목으로는 EM플러스 현재 2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월부터 주가가 2,000원대였었는데 7,000원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그룹으로부터 전기차용 2차 전지 셀 관련해서 벤더 등록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큰 주가 상승을 보였고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좀 매도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카카오 현재 2거래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김범수 지분이 100%를 소유한 K큐브 홀딩스가 이제 금산 분리 규정을 조금 어겼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검찰 고발건이 조금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의결권을 조금 행사한 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일 알미늄 지금 2거래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 알미늄과 조일 알미늄이 1조 40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양극화 원재료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에 따른 재료 소멸에 따라서 지금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먼저 기관 매수 종목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랜만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과급 지급이 좀 4분기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주가 보니까 고점 대비 한 20% 빠진 상황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 조정에도 외인 매수 계속 지속되고 있고 오늘 이제 기관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지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 수년간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이 독보적인 IRA 수혜 기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단계이지만 아무래도 쌀 때 모아나가는 전략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경동도시가스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파 관련주, 가스 관련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지금 굉장히 좀 저점인 측면이고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매도 종목 보니까 LG전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 쪽의 부진으로 조금 4분기 적자 큰 폭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로 작용했던 이 애플카 출시도 조금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 하락하고 같이 매도 포지션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 주주라면 현 시점보다는 조금 내년 상반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 그리고 이제 이익 개선이 되는 시점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봤습니다. 마감 동쇼가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시가 개파락한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로 인해서 낙폭이 좀 축소되다가 다시 벌어지다가 다시 축소되다가 오히려 동쇼가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빨간불까지 켜내고 있습니다. 2362.8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상승 전환에 실패하며 0.65% 내림세 보여집니다. 마감 동쇼가 함께 하셨습니다.